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불경 혁신사업 협의회장 자격으로 온 것 같습니다. 학교 내부적으로는 제가 21년부터 기획처장을 맡고 있고 한 23년부터 이제 혁신사업 단장을 제가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1일 그때 또 이제 글로컬 사업 단장이 바뀌면서 제가 또 단장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는 거는 지금 제가 발표 드리려고 하는 그 내용이 물론 뭐 21년 그 이전에도 많은 대학들의 어떤 변화들이 있었지만 제가 기획처장 맡고 나서 뭐 총장님께서 숙제를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정원 감축부터 해서 뭐 구조 개편 뭐 이런 부분들 뭐 글로컬 사업이랑 같이 하면서 진행을 했지만 상당히 뭐 파격적인 구조 개편도 진행을 했고 또 지금 또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발표를 이렇게 부탁을 받았을 때 몇 가지 좀 부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대학보다 더 잘하는 동아대학에서 뭐 제가 뭘 특별히 발표를 할 수 있을까 뭐 하는 그런 부담이었고요. 두 번째는 뭐 시간적인 부담이 있었고 또 세 번째는 오늘 제목처럼 제목이 우리 이미연 연구님이 주신 제목이 상당히 좀 추상적이고 개념적이라서 이 내용을 어떻게 정리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이 있었고 그래서 최대한 좀 구체적으로 발표를 하려고 좀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또 뭐 제 스스로 또 뭐 정신없이 뭐 일하다가 이렇게 발표 준비하면서 약간 스스로 좀 정리되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목은 지역혁신 관점에서 대학교육 전략과 향후 과제입니다.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상당히 무겁습니다. 지역혁신이라고 하는 게 뭔지, 대학이 지역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건지, 기여한다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기여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직하고 또 나름 뭐 대학에서 정책 의사결정을 하는 참여 인원으로서 참여자로서 여러 가지 했던 그런 것들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혁신이라는 게 뭔지 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저렇게 밑으로 올수록 조금 더 구체적인데요. 세 번째 정의의 경제, 사회, 문화 저 부분을 보다 새롭고 낮게 바꾸는다. 저게 이제 지역혁신이라고 하는 개념적인 정의에서 대학과 가장 좀 가까운 부분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법률이라든지 기술, 뭐 물론 기술 연구를 통한 기술 환경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역혁신을 위해서 대학에 요구되는 역할, 사회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거기에 대학들이 어떻게 대응했느냐, 뭐 이렇게 대응했던 것 같습니다. 뭐 어느 순간부터 한 2000년대 또 2010년대 이후부터 사회가 대학에 기업에 즉시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양성해 달라. 사실 전통적인 대학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황스럽고 익숙하지 않은 요구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한 20년 가까이 계속해서 요청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하는 자율선택제, 뭐 수요 기반 사실 뭐 대학은 2000년대 이전까지는 전통적으로 공급자 위주의 그런 시장이었는데 2000년대, 2010년대 이후부터는 급격하게 뭐 수요에 대한 얘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역 문제 해결. 뭐 이 부분도 지금 라이즌이 또 글로컬이니 뭐 이런 대학 사업에서 지역 문제 해결을 대학에 가장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산학협력, 산학일체 뭐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대학들이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고, 또 그런 성과들이 대학 전체 차원에서 그리고 또는 개별 학부 차원에서 노력도 하고 성과도 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제가 뭐 세 번째는 연구 성과 부분인데요. 제가 주로 할 부분은 첫 번째, 두 번째 부분, 저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이 지역 혁신에 기여하기 위한 전제 조건,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대학이 역량이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했습니다. 혁신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대학이 어떤 역량이 있어야 된다. 역량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어떤 조직이나 기업의 역량이라고 하면 뭐 사람이 많다, 인적인 역량, 뭐 물적인 역량, 그리고 재무적인 역량, 제가 지금 표시해 놓은 구조적인 역량, 그 구조가 지역 혁신에 가까운, 지역 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느냐, 이것도 중요한 대학의 역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문화적인 역량, 조직 문화의 측면에서의 역량, 뭐 이런 여러 가지 역량들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주로 대학 구조, 그리고 기본적인 대학이 진행하고 있는 또는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이런 역량들을 갖추고 있느냐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 뭐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역량이 사회에서 원하느냐, 기업에서 원하느냐. 두 번째는 매칭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쪽에 쭉 설명드릴 내용은 저 두 가지 초점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량과 매칭. 대학이 역량을 어떤 식으로 갖추었고, 그리고 그 매칭하는 노력을 어떻게 진행을 했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뭐 대학혁신 지원 사업의 역할, 뭐 이거는 저기가 지금 대학혁신 사업 성과 포럼이니까 뭐 간단하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대학혁신 지원 사업은 첫째 줄에 있는 것처럼 자율적 혁신을 지원하는 일반 재정 지원 사업입니다. 글로컬이나 라이즈는 상대적으로 외부의 연계에 초점을 많이 두고 있는 반면에, 대학혁신지원사업은 내부 역량 강화 또는 자율적인 역량 강화, 라이즈나 글로컬은 일종의 이제 특수 목적 사업이다라고 하면, 대학혁신지원사업은 일반 재정지원사업으로서 그런 의미가 있고, 자율적인 내부적인 역량을 갖추는 그런 데 초점을 두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뭐 저 나름대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 그렇게 대학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역량과 매칭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대학을 해서 진행했던 내용들을 위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기본적인 필요성에 대한 얘기들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니까요. 그래서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수요 기반 유연한 학사 구조로 전환을 했다 하는 겁니다. 저희 대학에서는 수요 기반이라고 하면 수요에 맞게끔 뭔가 학과가 바뀔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고요. 그리고 이제 유연하다라면 잘 아시다시피 그 수요에 맞게끔 자율적으로 변동이 가능하도록 어떻게 했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에 10개 단과대학 51개 학부를 6개 단과대학 16개 학부로 개편을 했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틀 차원에서 상당히 큰 변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기 10개 단과대학 안에 여기에 보시면 교양대학이랑 의대가 있으니까 사실은 8개 단과대학, 뭐 의대는 물론 뭐 이렇게 약간 좀 독립적인 걸로, 그래서 우리가 본교에 있는 8개 단과대학을 사실 이 바뀐 단대로 치면 또 의대랑 아너스 칼리지는 자율 전공 학부입니다. 그래서 올해 한 100명 정도 뽑았는데요. 요 두 개를 뭐 이것도 약간 특별한 케이스라고 하면, 일반적인 학과를 8개 단대를 한 4개 단대로 통합하는 그런 전환을 했고요. 그래서
2개 단대가 1개 단대. 그러니까 예전에 학부가 지금 현재 융합학부가 예전에 거의 단대급으로 상당히 큰 틀의 변화를 가져왔다 하는 겁니다. 이 틀의 변화뿐만 아니고 그 틀이 바뀐 거기에서 어떻게 운용을 하느냐 하는 소속과 교육과정을 분리해서 유연하게 만들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학과와 교육과정이 일치되어 있었습니다. 떨어질 수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기계공학과다라고 하면 기계공학과의 커리큘럼, 학과랑 커리큘럼이 늘 같이 갖고 일치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융합학부를 만들면서 학부 안에 이전의 개념인 학과를 이전의 전공을 하나의 교육과정 형태로 재정의를 해서 특정한 학부 소속이지만 A 트랙을 강의할 수도 있고 B 트랙을 강의할 수도 있고 C 트랙을 강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트랙을 이렇게 체계를 개편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서 제가 앞으로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네, 여기 이제 6개 단대 16개 융합학부인데요. 예를 들면 다른 예를 들어서 글로벌 인문 이쪽 부분에 예를 들면 기존의 여러 가지 이제 그 국어 국문학, 영어 영문학 이런 것들도 있지만 글로벌 지역학, 미디어 산업 문화 이런 트랙들이 있습니다.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트랙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여러 과의 소속 교수님들이 이 트랙의 교과 과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기존 학과와 교육과정을 늘 같이 갔는데 그 본인의 소속 학과랑 본인이 참여하는 교육과정이 복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를 개편을 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운영하는 각 트랙들 기본 트랙부터 해서 심화 트랙, 융복합 트랙, 통합 트랙 이렇게 다양한 종류로 트랙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하기에는 좀 시간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바뀐 이 트랙을 사실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이 헷갈리지 않게 트랙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또 틀을 바꾸고 나서 이걸 운용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뀐 학사 제도를 안내할 수 있는 사실 여기 AI 기반 통합 상담 체계를 구축한 요거뿐만 아니고 매우 다양한 어떤 학생들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로 AI 기반 통합 상담 체계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직접 다이렉트로 퍼스널리하게 했다고 하면 AI 기술과 그리고 여기 담당자는 이제 학사 관리팀이겠죠. 그리고 학사 코디네이터를 저희가 추가적으로 뽑아서 우리 유메이트 상담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학생들에게 이 바뀐 트랙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메이트 저희가 2.0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유메이트 1.0은 그냥 단순히 있는 정보를 그대로 치면 예전에 검색하면 나오는 그런 수준의 1.0 그 수준이었다고 하면 저희가 현재 2.0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로그인한 학생 정보를 이 AI가 안 상태에서 거기에 맞는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다 하는 거고요. 요 3.0은 27년에 개발 예정인데요. 이렇게 제가 이론적인 설명보다는
요 구체적인 사례로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계자동차 트랙 후 졸업 트랙의 졸업 후 진로, 이건 뭐 진로에 대한 거고요. 복수 전공으로 기본 트랙 1, 2를 듣고 마이크로 특학 트랙을 추가로 수강 가능하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 AI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학생에게 바뀐 트랙에 대한 설명들을 이렇게 쭉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학생이 지금 현재 어떤 그 학부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안 상태에서 이런 답변을 제공해 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자기에 대한 수강 학점에 대해서도 이렇게 물어보면 트랙제 학생으로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이 학생이 트랙의 적용을 받는 학번은 25학번 이후거든요. 그래서 24학번까지는 우리 학부과제 학생이고 이 학생은 아마 25학번 학생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귀하는 트랙제 학생이므로 여기에 따라서 이렇게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아까 나름 수요 기반 유연한 학사 구조 틀을 바꿨고 그 틀을 우리 학생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따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 시스템을 제공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네, 이거는 대화형입니다. 뭐 계속 이렇게 해서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다. 성과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뭐 이렇습니다. 일평균 문의량인데 뭐 여기서 성과에서의 가장 큰 부분은 기존에 그냥 퍼스널리하게 그냥 학사 시스템에서 하던 거랑 이걸 도입하고 나서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 AI 기반 답변율이 이 정도로 나왔고요. 전화 문의량이 상당히 많이 줄어든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 전체 문의량은 이전보다도 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전체 문의량은 증가했는데 전화 문의량은 줄어들었다. 그것은 뭐 여러분들께서 예상하시듯이 우리 학생들이 물을 걸 충분히 묻고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줄여서 실제로 학사관리팀에서 뭐 저런 반복적인 답변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그 시간을 좀 줄이고 좀 더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한 그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고요. 뭐 월별로 나와 있는 건데 이거는 뭐 주로 학기 초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업무 시간 외에도 상당한 문의 비중이 있었습니다. 업무 시간 외에도. 그러니까 사실 뭐 우리 직원분들 인사 관리하는 뭐 저희 학교에서는 이제 총무처가 주로 하는데 저렇게 이제 인력이 사용되는 그 시간들이 좀 세이브되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또 인적 배치를 또 좀 달리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또 생길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1학년들이 가장 많이 물어봐서 뭐 나름 AI 학사 시스템을 학생들이 많이 이해를 하고 있고 또 많이 이용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한 몇 분 정도 더 하면 되나요? 시간이 조금 더 해도 되나요? 네. 제가 아까 지역 혁신의 대학 교육의 과제. 그래서 지금 뭐 조금 간단하게 설명드린 부분은 우리가 대학 전체 차원에서 지역 사회 또는 지역 수요에 맞는 틀 구조로 바꾸고 그 바뀐 구조를 잘 워킹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 중에서도 이제 학사 지원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지원한 내용이라고 하면요. 두 번째는 요거는 산학협력 부분인데 요거는 좀 제가 뭐 한 17년간 진행해왔던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요것도 이제 대학에 역량이 있느냐 그리고 그게 지역 사회에 또는 기업에 매칭이 되느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한번 주시면
이게 이제 비교과 프로그램인데요. 2009년부터 했습니다. 보통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 학생들 모집하기가 힘든데 한 2대1 정도로 늘 학생들이 많이 왔고 그 중에서 선발하는 과정을 거친 그런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미리 소개를 드립니다. 이것도 동일한 비슷한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이 프로그램도 그렇고 또는 우리가 산학협력을 할 때 이런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은 귀찮아하는 경우들 많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필요하지만 직접 할 수 없거나 또는 예산 문제로 하기 어려운 것들이 뭔지, 필요로 하는데 본인이 역량이 없어서 못하거나 아니면 예산 때문에 못하는 거, 또 대학 측면에서는 이런 것을 만족할 수준으로 제공할 수 있느냐, 대학이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또 학생 측면에서는 그렇게 대학이 막 드라이브 걸어가지고 하는 그게 학생들한테는 도움이 되느냐, 이 3박자가 맞아야 되지 않느냐, 성공적인 산학협력이 되려고 하면.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 시장분석 전문가 양성 과정입니다. 25년도 작년에 진행한 거고요. 17기입니다. 29년도에서 매년 지금 17년째 진행해 오고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제가 마케팅 전공인데요. 학생들의 조사 역량을 가지고 중소기업들에게 조사 컨설팅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물론 모든 비용이나 인력이나 이런 것은 학교에서 제공합니다. 그래서 기업 측면에서 필요하지만 직접 할 수 없거나 예산 문제로 하기 어려운 건 뭐냐? 저희 경영학부터는 제가 이제 마케팅 전공이니까 거기서 뭘 찾았느냐? 특히 이제 대기업들은 이런 거 잘 하고 있지만 중소기업들, 우리 울산에도 중소기업들 많이 있는데 이 부분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기업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만족할 수준으로 제공할 수 있느냐, 이런 게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2009년도에 에이스 사업이 있었습니다. 추억의 사업인데요. 그리고 저희 대학에 경영대학원에 기금이 있어서 여러 가지 예산을 편성해 줄 수 있다라고 했고, 그리고 마케팅 교수님들 지금 은퇴하신 두 분이 계시지만 저까지 포함해서 3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시간을 많이 할애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기본적으로 조사론을 들은 학생들입니다. 이 학생들이 그냥 그 수업만 듣고는 할 수 없는 좀 더 깊은 조사 역량을 심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화 교육을 따로 했고, 그리고 울산연구원에서 주최하는 공모전에 참여했고요. 매년 한두 팀씩, 4팀을 운영하는데 한두 팀씩 입상하고 있습니다. 대학 공모전, 그리고 기업 연계조사, 요게 순서대로 이렇게 가서 한 7월부터 그 다음에 1월까지 이어지는 한 6, 7개월간의 과정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기업 연계 시장 조사는 여러 기업들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한 기업들이 이렇습니다. 울산의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코스트코 울산점, 롯데마트, 한우로마트. 거기 지역 중소기업 중에 예간이라고 참기름으로 유명한 있습니다. 또 명랑핫도그, 부산까지 와서 하기도 했고요. 하기도 했고, 공공기관들도 하고, 작년하고 재작년에서는 이제 울산 FC하고 우리 학생들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해서부터 쭉 1월까지, 이 6월부터 시작하는 모집이 6월부터니까 여기까지 치면 거의 한 7개월간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하고 방학 중에 팀빌딩하고 9, 10, 11 이렇게 조사론, 이론교육,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조사론을 들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화 교육을 이렇게 시켰고요. 그리고 하는 중에 대학생 일반 공모, 그리고 울산연구원 논문 공모전, 그리고 이렇게 연습된 학생들을 아까 보여드린 그런 기업들하고 연계해서 그런 실제로 이 학생들이 시장 조사의 전문가 컨설팅인 것처럼 해서 가서 거기서 조사 문제도 받고
거기서 조사도 하고 또 프레젠테이션도 하는 뭐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조금 구체성을 더하기 위해서 뭐 여러분들 자료에도 있는데요. 소요 예산 한 300~4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한 6~7개월간의 저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 대학 전체 차원에서 학사 구조를 바꾸고 그것을 지원하는 그런 말씀도 드렸고, 뭐 제가 한 17년간 운영한 산학협력 개별 프로그램 운영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목으로 돌아가서 지역혁신에 대학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 학교 전체적인 틀도 사실 지역의 필요에 맞는 그런 부분들도 바꿔야 되겠지만, 또 개별 그 안에서 진행되는 개별 학과라든지 이런 개별 플레이어들이 정말로 이 헌신하는 마음으로 그런 이런 프로그램들 또는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고 하면 사실은 지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응하고 인정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멋진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렇게 자리